인디언 붓꽃의 전설. 아주 먼 옛날, 티피라는 뾰족한 천막집에 살면서 너른 들판에서 물소를 사냥하던 부족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말을 달리고 활을 쏘고 씨름을 하며 서로 용기를 겨루었지요. 그러나 키 작은 아이 하나가 늘 뒤처졌어요. 아이의 이름은 어린 땅 다람쥐였지요. 나는 왜 이럴까? 어린 땅 다람쥐는 슬펐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긴 했어요. 나뭇가지와 짐승 가죽 자투리로 장난감 전사도 잘 만들고, 산딸기와 꽃을 으깨 만든 물감으로 반질반질한 돌 위에 그림도 잘 그렸거든요. 부족의 영적 지도자인 샤먼은 어린 땅 다람쥐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슬퍼하지 마라. 아이들은 자라서 전사가 되겠지만 너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거야. 우리는 그 길에서 네가 이룬 것을 보며 너를 기억하게 될 거란다.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제법 큰 어린 땅 다람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산으로 갔어요. 자라면 어떤 어른이 될까 홀로 생각해 보는 게 부족의 전통이었거든요. 어린 땅 다람쥐는 고요히 앉아 자신의 앞날이 보이기를 기다렸어요. 새하얀 구름이 몽글몽글 피어나더니 신비롭고 은은하게 하늘을 가득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인디언 할아버지와 젊은 처녀가 나타났어요. 처녀는 동물 털로 만든 곱고 가는 붓들과 알록달록한 물감 항아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땅 다람쥐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 도구들은 앞으로 너를 부족 사이에 우뚝 세워줄 거란다. 너는 이 도구들로 전사들의 활동과 부족의 미래를 그리게 될 거야. 부족은 내 그림을 보고 그것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처녀는 새하얀 사슴 가죽을 땅 위에 펼쳤어요. 이것을 가져. 언젠가 너는 신비로운 저녁놀과 똑같은 순수한 색깔로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될 거야.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면서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어린 땅 다람쥐는 새하얀 사슴 가죽을 말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지는 해에서 번지는 온갖 색깔이 사슴 가죽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곧 해가 완전히 저물었어요.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며 할아버지와 처녀도 사라졌어요. 마을로 돌아온 어린 땅 다람쥐는 여러 가지 동물 털로 보드라운 붓과 빳빳한 붓을 만들었어요. 꽃과 풀과 열매를 으깨고 알록달록한 돌들을 빻아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황금색 물감도 만들었죠. 또 전사들이 사냥해온 동물 가죽을 나무 틀에 끼워 팽팽하게 늘였어요. 붓과 물감과 가죽은 훌륭한 그림 도구가 되었어요. 어린 땅 다람쥐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도 전사들과 함께 말을 달리고 싶어. 그러나 곧 산에서 본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죠. 어린 땅 다람쥐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전사들의 싸움과 부족의 역사를 그렸어요. 보름달이 수십 번 떴다 이울었어요. 그러나 어린 땅 다람쥐가 받은 새하얀 사슴 가죽은 그대로였어요. 아직도 저녁놀 같은 색깔들을 찾지 못했거든요. 새빨간 꽃과 샛노란 열매와 짙은 보라색 돌로 물감을 만들어 봐도 저녁 놀빛에 비하면 어딘가 모자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침마다 붓에 물감을 적셔 정성껏 부족의 이야기를 그렸지요. 그런데 고요하고 깊은 어느 날 밤, 어린 땅 다람쥐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온 재능을 다하여 정성껏 부족을 섬겼으니 이제 그토록 바라던 색깔들을 찾게 될 것이다. 내일 저녁에 사슴 가죽을 가지고 늘 태양을 바라보던 그 자리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네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태양이 산꼭대기에 살포시 내려앉으며 저녁놀이 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였어요. 어린 땅 다람쥐 옆에 저녁놀 색깔을 적신 붓들이 끝도 없이 나타났어요. 어린 땅 다람쥐는 붓을 뽑아 그림을 그려나갔지요. 저녁놀이 아슴푸레하게 사라질 때 어린 땅 다람쥐는 행복해서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사슴 가죽은 이제 저녁놀에 어우러졌던 온갖 색깔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어린 땅 다람쥐는 붓들을 산비탈에 놓아두고 그림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산은 화려한 색깔로 수놓여 있었어요. 어제 어린 땅 다람쥐가 놓고 간 붓들이 땅 속에 뿌리를 내려 색색까지 꽃과 나무로 자라난 거예요. 그때부터 봄마다 산과 언덕과 초원에는 꽃들이 온갖 색깔로 활짝 피어났어요. 그리고 부족 사람들은 봄마다 둥글게 춤을 추며 자기들을 위해 그림을 그린 이를 기렸어요. 어린 땅 다람쥐는 그때부터 이 땅에 저녁놀을 가져온 분이라고 불렸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만 읽는 언니 옆에 앉아 있는 건 정말 지루했어요. 앨리스가 막 하품을 하려는데, 어라? 흰 토끼 한 마리가 뻥뚱거리며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다가 늦겠어. 흰 토끼는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며 어디론가 급히 뛰어갔죠. 세상에, 토끼가 말을 다 해요. 게다가 시계를 보는 토끼라니요. 앨리스는 얼른 일어나 흰 토끼를 따라갔어요. 들판을 가로질러 토끼굴 속까지요. 토끼굴에 들어간 앨리스는 아래로 끝도 없이 떨어졌어요. 이러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쭉 튀어나가는 건 아닐까? 앨리스는 겁내기는커녕 엉뚱한 생각만 했지요. 한참을 내려가다 쿵 떨어진 곳은 눈이 많은 담이었어요. 탁자 위에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지만 열쇠가 맞는 문은 너무 작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는 다른 열쇠를 찾다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병을 보았어요. 병에는 날 마셔요 라고 적혀 있었죠. 널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앨리스는 병 속에 든 액체를 홀짝 마셔버렸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얼음 신발장만 해졌어요. 이제 황금 열쇠로 작은 문을 열면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요? 황금 열쇠가 놓인 탁자가 저만치 높아졌어요. 그때 예쁜 케이크가 담긴 유리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케이크에는 날 먹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널 먹으면 내 몸이 더 작아지는 거니? 앨리스는 냉큼 케이크를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쭉쭉 늘어나 머리가 천장까지 닿았어요. 앨리스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방바닥에 눈물 웅덩이가 생겼지 뭐예요. 한참 울던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다시 말하는 흰 토끼가 나타났거든요. 이러다 정말 늦겠어. 큰일이군, 큰일이야. 흰 토끼는 거인이 된 앨리스를 보자 부채와 장갑을 떨어뜨린 채 손살같이 달아났어요. 앨리스는 토끼의 부채로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다 토끼의 장갑을 꼈는데 손에 딱 맞지 뭐예요? 앨리스의 몸이 토끼만큼 작아졌던 거예요. 만약 부채를 집어 던지지 않았으면
개미보다 작아졌을지도 몰라요. 몸이 작아진 앨리스는 자기가 흘린 눈물 웅덩이에 풍덩 빠졌어요. 웅덩이에는 생쥐와 새들도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모두 웅덩이에서 나왔지만 몸이 홀딱 젖고 말았지요. 도도새가 나서며 말했어요. 몸을 말리는 데는 코커스 경주가 최고야. 도대체 코커스 경주가 뭘까요? 그건 땅에 둥그런 원을 그려놓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동물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앨리스도 덩달아 달렸죠? 신나게 달리다 보니 몸이 뽀송뽀송 다 말랐어요. 앨리스는 동물들과 헤어져 숲으로 갔어요. 어서 몸이 다시 커져야 할 텐데.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버섯 위에 앉은 애벌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애벌레는 점잖게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이 버섯의 한쪽을 뜯어 먹으면 몸이 커지고 다른 한쪽을 뜯어 먹으면 몸이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 양쪽을 번갈아 뜯어 먹자 정말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했어요. 앨리스가 간 꽃밭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원사 셋이 흰 장미꽃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지 뭐예요? 왜 장미에 색을 칠하는 거죠? 앨리스가 묻자 정원사들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여왕 폐하가 빨간 장미를 심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흰 장미를 심었거든요. 여왕 폐하께 들키면 우리 목을 칠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왕 폐하 납시야! 카드 병사들을 앞세우고 하트의 왕과 여왕이 나타났죠. 여왕은 흰 장미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청원사들의 목을 쳐라! 여왕은 앨리스를 보더니 또 소리쳤어요. 저 애는 누구냐? 저 애의 목도 쳐라! 그러자 하트 왕이 펄쩍 뛰었어요. 어린아이의 목을 치다니 말도 안 돼요. 앨리스는 목숨을 건진 대신 여왕과 크로케 경기를 해야 했어요. 크로케 경기장은 아주 우스꽝스러웠지요. 플라밍고로 고슴도치를 굴려 구멍에 넣어야 했어요. 구멍은 카드 병사들이 몸을 구부려 만들었지 뭐예요. 이런 크로케 경기는 본 적이 없어. 어떡하지? 앨리스는 고슴도치를 제대로 구멍에 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여왕은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목을 치라고 했어요. 목을 쳐라! 목을 쳐라! 목을 쳐라! 그러다 신증이 났는지 앨리스에게 엉뚱한 말을 했어요. 가짜 거북은 만나봤니? 가짜 거북이라뇨? 거북도 진짜와 가짜가 있나요? 앨리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왕은 그리핀을 불러 앨리스를 가짜 거북에게 데려가라고 했지요.
가짜 거북은 뾰족한 바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린 아가씨가 자네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다네. 그리핀이 말하자 가짜 거북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나는 진짜 거북이었지. 어렸을 때는 바다에 있는 학교도 다녔어. 학교에서 더먹기, 뺏어먹기, 배고프기, 나눠먹기 따위를 배웠지. 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쪽 것도 저쪽. 가짜 거북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앨리스가 따분해서 막 하품을 하려는데 멀리서 재판 시작!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그리핀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핀이 데려간 곳은 재판장이었어요. 여왕의 파일을 훔쳐간 도둑을 가려내고 있었어요. 흰토끼가 증인으로 모자 장수를 불러냈어요. 어서 본대로 말하라. 왕이 소리치자 모자 장수는 자꾸 엉뚱한 말만 했어요. 이것은 제 모자가 아니고 제가 팔 모자입니다. 제 모자는 하나도 없으니 전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다음에 불려 나온 사람은 요리사였는데 파일을 후추로 만들었다나요? 왕은 얼른 그 다음 증인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흰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앨리스! 앨리스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앨리스의 몸은 어느새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트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 도둑을 보았느냐? 저는 하나도 몰라요. 앨리스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여왕이 또 소리쳤어요. 저 아이가 도둑이든 아니든 목을 쳐라! 앨리스는 제멋대로 하는 여왕에게 화가 났어요.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당신들은 고작 카드일 뿐이잖아. 앨리스의 말에 카드 병정들이 성난 벌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앨리스, 그만 일어나. 웬 낮잠을 그리 오래 자니? 가만, 여기가 어디지? 앨리스는 얼굴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털어내주는 언니를 보았어요. 흰 토끼와 하트 여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앨리스는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앨리스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꿈속에서 겪은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는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콩콩콩 들판을 뛰어다니며 맛있는 열매를 따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사나운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엄마 돼지가 단단히 일렀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꿀꿀꿀 노래를 부르고 삐삐삐 휘파람을 불며 길을 나섰어요. 갈림길에 이르자 첫째 돼지가 먼저 짐을 풀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아, 나는 여기에다 집을 지을 테야. 그럼 나는 이쪽. 그럼 나는 저쪽.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도 얼른 짐을 풀었지요. 아,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첫째 돼지가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어요. 옳지 옳지. 볏집이 좋겠어. 첫째 돼지는 가벼운 볏짚을 모아 설렁설렁 집을 지었어요. 자, 에헤. 와.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둘째 돼지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옳지 옳지. 나무가 좋겠어. 자,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다 건성건성 집을 지었어요. 으쌰, 으쌰.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셋째 돼지는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옳지 옳지. 벽돌이 좋겠어.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집을 지어야지. 셋째 돼지는 단단한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형 돼지들이 집을 뚝딱 지어놓고 셋째 돼지에게 왔어요. 셋째야, 넌 아직도 집을 짓고 있니? 나처럼 볏집으로 지었으면 벌써 다 짓고 놀았을 텐데. 나처럼 나무로 지었어도 벌써 다 짓고 놀았을 거야. 형 돼지들은 셋째 돼지만 남겨두고 마음껏 뛰놀았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벽돌을 쌓았지요. 어느새 뉘엿뉘엿 날이 저물었어요. 형 돼지들은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셋째 돼지는 막 마지막 벽돌을 쌓은 참이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어슬렁어슬렁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가만 새 집을 살피더니 슬금슬금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요.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보렴. 우와, 이 늑대잖아.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 문을 더 꽁꽁 잠갔어요.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후 입김을 불었죠. 그러자 집이 훌렁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보렴. 뒤따라온 늑대가 말했어요. 싫어. 엄마가 늑대를 조심하랬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벌벌 떨면서 소리쳤어요. 늑대는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시더니 후 입김을 불었어요. 하지만 나무로 된 집은 그대로였지요. 늑대는 온 힘을 다해 집을 끙 밀었어요. 그러자 둘째 돼지의 집도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돼지 살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셋째 돼지는 형들이 들어오자 재빨리 문을 잠갔어요.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집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몽땅 잡아먹고 말겠다. 화가 난 늑대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셋째 돼지는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흥! 그렇게 뛰진 않을걸?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데! 늑대는 후 입김을 불어보고 끙 밀어도 보았죠. 하지만 벽돌로 지은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허술한 데가 있을 거야. 늑대는 구석구석 샅샅이 집을 살폈지만 아무런 빈틈도 찾을 수 없었어요. 늑대는 약이 올라 발을 동동 구르다 지붕을 보았어요. 그래,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군. 늑대는 굴뚝으로 냉큼 기어 올라갔어요. 내가 그리 쉽게 당할 줄 알고? 셋째 돼지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는 그 위에 커다란 솥을 걸고 물을 펄펄 끓였지요. 늑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금살금 굴뚝을 내려오다 그만 주르륵 미끄러져 솥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우리가 이겼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더 늦기 전에 어서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부와 물고기. 옛날 어느 바닷가에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살았지요. 날이 밝으면 할아버지는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집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바다에 나간 할아버지는 온종일 허탕만 쳤어요. 해가 질 무렵 겨우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번쩍번쩍 황금빛이 났어요. 게다가 신기하게 사람처럼 말을 하지 뭐예요?
할아버지,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선뜻 물고기를 놓아주었어요. 이 나이에 소원이랄 게 뭐 있겠니? 가서 잘 살아라. 물고기는 철썩 물을 차고 오르더니 곧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빈 그물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황금 물고기를 잡았다 놓아주었다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펄쩍 뛰며 화를 냈어요. 영감, 소원을 말하라는데 왜 그냥 와요? 하다못해 깨진 빨래통이라도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야지. 할아버지는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푸른 바다에는 잔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부르자 어디선가 황금 물고기가 헤엄쳐 왔어요. 물고기야, 할멈이 새 빨래통을 갖고 싶다는구나. 지금 쓰는 건 깨졌거든. 물고기가 선뜻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집에 가면 새 빨래통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새 빨래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리석은 영감 같으니 이깟 빨래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고기에게 절을 해서라도 집 한 채는 얻어와야지.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푸른 바다에는 큰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물고기를 부르자 황금 물고기가 헤엄쳐 왔어요. 미안하다, 물고기야. 할멈이 빨래통은 본체도 않고 집을 한 채 달라는구나. 물고기는 또 선뜻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 새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잘 지은 새 집이 떡하니 서 있었지요. 새 집 창가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멍청한 영감, 고작 집 한 채가 뭐야? 가서 물고기에게 말해요. 내가 으리으리한 집에서 만화님으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할아버지는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어부와 물고기. 짙푸른 바다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쳐 물고기를 부르자 물고기가 또 헤엄쳐 왔어요. 어쩌면 좋으냐, 물고기야. 할멈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만화님으로 살고 싶다는구나. 물고기는 천천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만화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고기 말대로 할머니는 만화님이 되어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 대뜸 호통을 쳤어요. 쓸모없는 영광 같으니 마구간에 가서 일이나 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만화님이 된 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물고기를 찾아가라지 뭐예요? 물고기한테 말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할멈, 여왕 자리를 넘보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내저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검푸른 바다에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로 물고기를 부르자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가 다가왔어요. 너를 볼라지 없다, 물고기야. 할멈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왕이 되고 싶다는구나. 물고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여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닷가에는 커다란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궁전에는 여왕이 된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가자 궁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왕 폐하가 나 같은 비렁맹이를 어찌 알겠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병사들은 할아버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어요. 아유, 어리석은 사람.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하겠어. 할아버지는 여왕이 된 할머니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지요. 그런데 며칠 뒤 할아버지는 병사들에게 끌려 궁전으로 갔어요. 여왕이 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여봐라, 너는 다시 물고기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바다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황금 물고기는 내 시중을 들라고 해.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무서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며 폭풍우가 일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 힘껏 물고기를 부르자 한참 뒤 물고기가 헤엄쳐 왔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못된 할멈이 여왕 자리도 실증이 났다는구나. 바다의 왕이 되어 내 시중을 받고 싶다니 어떡하면 좋겠니? 물고기는 대답 대신 물 위로 높이 튀어올랐다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터덜터덜 되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궁전이 있던 자리에 오두막이 한 채 있고 문 앞에는 초라해진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 앞에는 깨진 빨래통 하나가 뒹굴고 있었지요.